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아몬드 많이들 챙겨 먹잖아요. 수험생들한테 권유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아몬드가 복용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왜 우리 보험도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 정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범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께서는요, 3040 직장인 건강검진 꿀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건강을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건강검진이죠. 3040 세대에 꼭 맞는 꿀팁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자 어디 보자. 내가 가입한 보험 다시 보자. 찾아보자. 꼼꼼히 따져보자. 김범록 전문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요. 우리 3040 직장인들의 건강보험엔 과연 건강검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제대로 된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신체 내부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과연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건강검진 선뜻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건강검진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게 뭐 홀수년도 그리고 짝수년도에 대비해가지고 뭐 무료로 진행해주는 그런 건강검진도 있지만 난 태어나서 아직까지 내가 내 비용을 들어가지고 비싼 건강검진 아직 해보지 못했어.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 센터 같은 데서 진행하는 우리 건강검진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건강검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부부 동반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쉽게 이 300만 원을 지출하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30, 40대 분들은 잘 못하는 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건강검진 때 몇 가지 좀 안 좋은 부위를 찾아낸 그 사례가 있어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로부터 매년마다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우리 건강검진을 통해가지고 또 다시 추적 관찰을 하고 또 혹시라도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꼭 체크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또 좋은 건강 챙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찾아볼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 3040 열심히 일하시는 그리고 회식, 스트레스, 야근에 시달리시는 우리 직장인들 건강검진을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검진 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가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제가 제시한 거는 건강검진 평균적인 비용을 제가 이제 통계를 낸 건데 기본 프로그램은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피검사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피검사도요. 50가지 종자 표지 검사가 있고요. 뭐 70까지, 80까지, 그 외에 뭐 120까지, 200, 250까지에 대한 그 폭넓게까지 검사를 하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50가지만 피를 똑같은 뽑는데 50가지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게 비쌀까요? 아니면 200가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비쌀까요? 당연히 200가지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는 게 더 비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피검사가 속해 있는 게 뭐냐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간 수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확인이 되는데 요즘의 피검사는요.
피검사만으로도 암이 몸속에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준답니다. 저도 직접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검사만으로 내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피검사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런 피검사와 기본적으로 소변검사, 그리고 위, 대장 내시경까지 엑스레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5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나는 조금 좀 흡연도 하고 술도 좀 자주 먹고, 그리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도 좀 뻐근한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도 그렇고 거품도 그렇고 막 몸이 조금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30대와 20대가 다르고, 그리고 또 30대와 40대가 또 다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숫자 나이가 앞자리수가 바뀔 때마다 야 진짜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 추가적으로 검사를 두세 가지 정도를 추가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복부 초음파,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전립선 초음파를 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초음파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거기다 우리 CT,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 CT 같은 경우를 이제 찍거나 아니면은 뇌, MRI라는 이런 것들이 추가하시는데, 그런 비용은 이제 1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와, 내 월급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야, 건강검진을 내가 100만 원씩 지출할 수 있으실 만한 우리 직장인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상태가 그렇게 크게 뭐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지출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느껴지십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프로그램을 더 몇 가지 추가하게 된다면 내 MRI라든지 내 세포, 몸세포 안에 그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자라는지 아닌지 PET-CT라는 그런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 검진하고 그다음에 뇌 MRA라는 검진도 있어요. 혈관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검진인데요. 그런 것까지 추가하게 되면 그냥 15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요. 와, 150만 원이면 우리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1년에 거의 한 7천에서 8천 정도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4대 보험 다 띄고 나면은 실수령액 자체가 거의 500 정도가 이제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500 정도에서 이것도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또 집 담보대출 나가고 뭐 할부 나가고 뭐 통신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다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생활비도 없는데 야, 이 150만 원에 대한 건강검진 만만치 않으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실사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 건강검진 해야 되느냐? 자, 건강검진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요.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병원도 우리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2차, 3차, 1차. 1차는 뭐예요? 그냥 우리 동네에 내과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고 피검사 한번 하고 소변검사 하는 그런 건강검진이 있고요. 2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 이제 MRI라든지 CT를 찍을 수 있는 촬영 장비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3차 뭐예요? 대학병원이에요. 대학병원 가가지고 전체적인 검진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병원 건강검진이 좋으냐? 아니면 무조건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 그 검진이 좋으냐? 두 가지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원 검진은 어떨까요? 장점이. 내가 혹시라도 대장 용종을 띈다거나 아니면 간에 좀 약간의 뭐 세포가 조금 약간 변성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했는데 갑상선 쪽에서 약간의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이런 게 보였을 때 혹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아니면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았을 때 바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바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수술이나 시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뭘까요?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큰 질환들 같은 경우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맞겠죠. 내가 뇌 MRI를 찍었는데 혈관 구조상 뇌 동맥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PET-CT라든지 피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검진을 통했는데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이런 데서 바로 치료하면 굉장히 치료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텐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서 내가 혹시라도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검진을
결과치를 봤는데 혹시라도 이거는 대학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 검진을 먼저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또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 이거 분명히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 가면 이건 무조건 수술이라든 처방이라든 어떤 치료를 권고를 받을 텐데 그럼 내가 보험이 있는 게 정말 많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보험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다. 왜?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장단점이고요. 그러면 건강검진 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출근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센터, 건강검진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검진 센터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업체에서 같이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건강검진 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요. 저녁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사람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동네에 있는 건강검진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기업에서도 가능하지만 개인들이 거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이 1번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건강검진 센터가 훨씬 더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건강검진 우리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단점과 건강검진 센터 검진의 장점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그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단점은 뭐예요? 바로바로 치료가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건강검진 센터에서 결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또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돼요. 혹시라도 그냥 이게 동네 병원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약 수속을 또 잡아야 되겠죠. 외래도 또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검진 하나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되게 몸이 안 좋은데 뭐 일주일이나 보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 건강검진과 건강검진 센터의 건강검진은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한번 꼭 생각해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30대, 40대 분들이 건강검진 하실 때 저는 추가적으로 요거를 좀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뭐 앓고 있는 질환들이 없다, 뭐 질병들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최초로 하는 건강검진이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센터를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연 건강검진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내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객분이 실제로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 사례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결장의 폴립이에요. 뭐예요? 대장 용종이에요. 대부분 술 드시고 기름진 음식 좀 많이 드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흡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 용종 거의 1년에 하나 정도씩은 거의 다 떼신다고 봐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뭐 40대, 40대뿐만이 아니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건강검진 하시다 용종 띄는 거 요즘엔 뭐 일도 아니죠.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병원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낸 돈은 이거 냈대요. 근데 이분이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만 해서 이 내시경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영수증 청구는 딱 여기서 이상이 발생된 부분만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영수증을 발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으셨냐면 자, 첫 번째 보험, 그다음 두 번째 보험이 있어요. 두 번째 보험 뭐예요? 실손 의료비 보험이죠. 아까 볼까요, 자료? 내가 낸 돈 얼마예요? 10만 원 냈어요. 실비를 보니까요. 19년도 4월. 이거 3세대 실손이네? 4세대 실손 바로 전 그 실비인데요. 80% 이제 지급받는 그 실손이죠. 보니까 얼마 받았어요? 86,800원 돌려받으셨어요. 근데 이분 얼마짜리 건강검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지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술비에서 추가적으로 받으신 부분이 30만 원. 30만 원. 여기 보니까 수술이 아니고요.
진단비가 있어요. 무슨 진단비예요? 양성 신생물, 용종, 폴립, 진단비가 특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특약을 꼭 가입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 굉장히 많이 도움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합치니까 총 받으신 금액이 거의 88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번 보험, 2번 보험 있었는데 여기서 세 번째 보험이 있었어요. 여기서 또 뭐예요? 수술. 여기서 또 뭐예요? 수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님들 수술비를 많이 가입하셔라 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아까 88만 원 받았죠, 실비까지. 여기서 얼마 받았습니까? 30에서 60만 원 받으셨어요. 총 금액을 얼마 받으셨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 건강검진 비용이 2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볼게요. 이 계절 할인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별표 한 3개 쳐도 돼요. 3개. 우리 여름 휴가 기간 있죠. 7, 8, 9월 달에는요. 건강검진 센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값 할인을 해줘요. 이거는 모든 건강검진이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 꼭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8월 달, 9월 달 가격은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실 거예요. 200만 원짜리 할인해서 실제로 낸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 내셨어요. 이 안에는 그럼 뭐까지 다 포함돼요? 피검사부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모든 검사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내가 이상이 있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대장 용종만 나왔던 거예요. 다른 데는 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대장 용종에서 내가 총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실비 요만큼. 그다음에 손해보험, 화재보험에 있는 수술비에서 80만 원, 생명보험 수술비에서 60만 원 해가지고 총 내가 얼마 받았어요? 이만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총 얼마 냈어요? 100만 원 냈죠. 그럼 얼마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죠. 그럼 나는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얼마예요? 없죠. 나는 40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건강검진 하실 때 꼭 이 부분은 꼭 챙겨 갖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수술비는 무조건 많이 넣으세요. 넣을 수 있으면요. 최대한 넣으세요. 한도가 넘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 많아요. 건강검진 하는데 용종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140, 150만 원 정도 받으셨지만 250,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는 꼭 많이 중복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또 고혈압 진단비하고요. 당뇨 진단비를 주는 보험들이 있어요. 당뇨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인슐린이나 꼭 주사를 맞는 경우가 아니고요. 약만 처방받거나 고혈압도 최초에 우리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단비를 주는 그런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들 우리 곁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꼭 한번 문의해 보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도록 저는 권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요즘에 또 뭐가 많이 있냐면 콩팥이나 췌장 같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폴립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이런 특정 진단비가 회사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한번 빠짐없이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요 전에 말씀드린 거죠. 검진 기간마다요. 할인되는 기간을 꼭 체크해요. 어떤 곳은 봄에 할인을 해주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여름 시즌에, 휴가 시즌에 할인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 시즌 맞추셔서 꼭 체크를 하셔서 많은 할인을 받으셔서 건강검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검진 내용이 또 많아지면 하루 정도 당일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어떤 보험 특약에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 특약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 30대, 40대 이거는 실질적으로 30대, 40대뿐만이 아니고 50대, 60대 분들도 해당이 되는 얘기세요. 내가 내 돈 주고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건강검진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부담되시고 큰 금액이 한 번에 지출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꿀팁들 잘 활용하시면 올해 이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 무료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없이 건강검진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꼭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범록 전문가였습니다. 네, 우리 30대만 돼도 막 어제랑 오늘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3040 직장인분들 건강검진 저렴하게 받는 꿀팁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꿀팁 전해주신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난기훈 전문가님 그리고 전종윤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3040 직장인 보험입니다. 30대부터 40대까지는 왕성한 경제 활동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 3040을 위한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창 경제활동 하고 계시는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뭐 30, 40대 직장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막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도 나오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 딸 아이 가진 아빠로서 책임이 좀 막중한데요.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그 신경도 쓰시겠지만 보험도 많이 신경 써서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 같은 30, 40대 남성 직장인분들을 위한 그 보험을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그 올바르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보험 꿀팁 말고 동안 꿀팁까지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네요. 네, 3040 직장인 그리고 또 이 나이대 가장들을 위한 전략 이야기해 주신다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40대 직장인 남성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결혼 전에 한 10년 되셨죠. 그 어머님 친구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셨고 5년 전에 결혼을 하셔서 지금 3살 된 딸 아이의 아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뭐 회식이나 술자리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상에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올 초에 또 와이프의 권유를 해가지고 그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의뢰하신 거는 가입하실 때 그 올 초에 가입하셨을 때 뭐 따로 드시고 계신 약은 없었는데 2년 전에 건강검진 통해서 대장 용종 제거를 한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뭐 이전에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과 그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 그 본인한테 잘 맞게 들어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의뢰를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 보험 사례를 한번 자료 화면 보시면서 제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결혼 전에 가입하신 A생명 그 CI 건강보험으로 이거는 그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 사망에 5천만 원 담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암 진단금이 4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금 4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4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셨고요.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 이게 5년 갱신으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리고 이외에 기타 종합담보해서 월보험료는 25만 3,750원 이렇게 납부를 하신 부분이셨고요. 갱신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로 돼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올 초에 와이프를 통해서 가입한 그 비손해보험 건강보험입니다. 이거는 뭐 진단금 위주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암진단금 5천만 원에 유사암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 500만 원 해서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월 납입보험료는 33,270원 이렇게 내고 계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봤을 때 저는 먼저 결혼 하시기 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그 CI 종신보험으로서 그 암 아니면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 진단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받아야 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일단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그리고 중대한이 붙다 보니까 보장 범위도 좀 협소하셨고요. 그래서 보장 내용에 비해서 또 보험료도 상당히 비싸게 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보장 이외에 다른 보장 기간 또한 80세 만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짧아서 이 부분을 토대로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40대 남성분이시고 3살의 딸아이가 있는데 이 시기가 정말 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될까요? 네, 먼저 올 초에 가입하신 보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보험은 제가 유지를 권고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40대이시고 20년 갱신,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할 한 60세 이전까지는 알차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해서 유지를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암보험하고 그리고 다른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단금 위주로 보장을 좀 준비하셨는데 그 이외에 앞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좀 많이 확대를 해드려가지고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생명의 암보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암 진단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랑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각각 준비해드려서 이 부분은 비갱신으로 해서 월 67,483원 이렇게 납부를 하시게 되셨고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디손해보험 제가 종합보험으로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 관련 진단 수술비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관련한 수술비도 일단은 2천만 원씩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질병 이외에 종수술 이외에 119가지 질병에 대한 수술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넣어드려서 납입보험료는 12만 2,139원으로 이것도 비갱신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후로 제가 비교를 했을 때 기존에 일반암 4천만 원에 유사암 4천만 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드렸죠. 일반암 5천만 원에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고해감까지 5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유사암 2천만 원까지 좀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관련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각각 일단은 탑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 심장 부분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9%대, 10%대 받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기 질환이죠. 근데 기초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해가지고 각각 진단비, 수술비 2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비 넣어드렸고 상해 수술, 질병 수술 각각 일단은 100만 원, 30만 원 따로 일단은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월보험료는 그래서 25만 3,750원 내고 계시는 보험을 18만 9,622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서 전후 비교했을 때는 보험료는 6만 4,128원 이렇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유지할 건 유지하고 또 기존의 진단비 위주로만 구성이 됐던 보험을 수술비까지 챙겨주시는 전략을 만나봤는데요.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보장이 다 좋고 안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해지하고 그렇게 새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가입하셨을 때는 건강체로 준비를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기록이 있으실 때는 그 건강체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장 내용을 확실하게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꼭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상담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100세 시대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가 또 30대랑 40대인 만큼 기존의 전략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건강 상태나 또 자산 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인생 설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GI 보험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CI 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보험이죠. 네,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예전에 CI 보험 정말 많이 판매가 됐었다고 제가 한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CI 보험 이후에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GI 보험으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판매를 몇 년간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GI 보험 판매가 썩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까지 한 2년, 3년 전까지 CI 보험을 대체하는 건강보험 상품으로 해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자, 오늘 저희 시청자분 이 실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임신을 하셔서 이제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다가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되셨고 일단 태아보험은 가입을 하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도 좀 궁금하셨던 상황이었어요. 한번 조회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생명보험사에 리모델링을 받으신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작년 한 중순쯤, 한 21년 한 7월쯤에 리모델링을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좀 보험료가 비싸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GI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보험들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는지 지금 가입된 내용을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생명사의 실손의료비 보험 해가지고 단독형 실손으로 이 보험은 가입을 잘 하셨네요. 잘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이 CI 보험 안에 실손보험 포함해가지고 한 2012년도 당시에 2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를 전환을 하신 겁니다. 단독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낮춘 부분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3세대 실손, 지금 마지막으로 개정된 실손이 4세대인데 지금 작년 21년에 한 7월 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지금 3세대로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3세대 실손도 이게 1년 갱신, 15년 재가입, 100세 만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5년 재가입이라는 건요, 이 실손 그대로 내가 100세까지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15년 시점에 만약에 실손이 개정이 되어 있으면 개정된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어린 만큼 아직까지 인상률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2세대 실손으로 가지고 있다.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 100세 만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2세대 실손 조건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세대 실손으로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3세대나 4세대, 지금은 전환하게 되면 4세대거든요. 실손을 바꾸는 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하튼 이제 이 실손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서 뭐 저렴하게 본인 부담금 적정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험 한번 보실게요. GI 종신보험으로 작년에 이제 가입을 하셨던 건데 CI 보험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듣고 GI 보험으로 갈아타신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CI 보험,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왜 하시게 됐냐면 기존에 관리해 주시던 설계사분이 그만두셔서 이 생명보험사에 다른 분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기존에 이제 이 CI 보험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 보험 안 좋으니 리모델링을 하시라 그래서 만나 뵙고 이렇게 체결이 된 상황인데요. CI 보험을 해지하고 GI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입 당시의 설명을 들으실 때 이 GI 보험도 결국에는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의 일부분을 어떤 질병,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선지급받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랑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일반 진단비 관련 보장성 보험보다 사망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자, 근데 이제 CI 보험에서 이제 개정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상을 해주는 게 주계약이 지금 3천만 원에다가 지금 선지급형 80% 선지급형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3천인데 80%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일 때 2,400만 원이 선지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밑에 지금 이제 추가로 특약이 암, 뇌출혈 심근경색 2천만 원에 또 이때 당시에는 생명보험사인데도 뇌혈 허혈성 심질환 가입이 가능했던 거는 조금 장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진단비를 주보험 이외에 특약으로 지금 보완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보험료가 14만 7,62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분이 연령대가 30대 여성분이에요. 지금 임신 중이신데 30대 여성분을 똑같이 손보사에다가 같은 보장을 맞추게 되면은 1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입 당시에 설명을 들으셨던 게 이게 나중에 60세, 한 65세 돼가지고 목돈을 찾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다. 따로 연금 상품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대요. 이거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속에서 좀 부글부글 끓고 있어가지고 아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가 딱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질병의 이 발병 요인, 발병 확률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수직 상승합니다. 50대가 넘어갈수록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된 이 발병 확률이 50대가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GI 보험을 만약에 60대 돼가지고 내가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받게 되면은 이 보장은 속된 말로 날아가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연금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보험을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이자 받으면서 나눠서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100세 보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60대가 되면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령대쯤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 연령대쯤 보시면은 주변에 큰 진단 받아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또 보험금도 타시고 이런 분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험을 해지하고 연금 전환을 하라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가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세 보장으로 제대로 맞춰놓을 거면 연금이나 저축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 자체가 비싼 이유는 사망보험금 관련 그리고 이제 적립이라든가 나중에 이런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재원 때문에 보험이 비싸게 들어가 있다는 거. 더군다나 GI 보험 그리고 선지급이라는 건요. 시간이 또 많지 않네요. 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자, 이 선지급이라는 거 이 주보험에서 만약에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3천에 80% 2,400을 선지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망 시에는 6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암에 걸릴 확률,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확률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2번, 3번 걸릴 일은 없지만 암에 진단 받았다가 완치가 되고 나서 한 10년 뒤에 뇌출혈에 진단 받았다고 칠게요. 이 GI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물론 특약에서는 각각 나가는 게 맞는데 선지급에서는 최초 1회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손보사에 따로 특약들로 제대로 구성을 해놨다면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CI 보험에서 GI 보험으로 변경이 이제 개정해가지고 판매가 됐고 최근에는 생명보험사도 보장성 보험을요 손해보험사처럼 해가지고 무해지 환급형의 특약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상품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손보사에서 하는 이런 보장 내용을 비슷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판매를 할까요? 왜 기존 거를 그대로 판매를 안 하고 왜 개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보장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할까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으로 맞추는 게 가장 보장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받은 보험 중에 세 번째 보험인데 지금 상해 사망 뭐 들어가 있고 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여기에 이제 뭐 암이나 유사암 진단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각종 수술비나 기타 특약 그리고 입원 일당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게 정말 찐 보장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생명보험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건데 자, 이 보험이 지금 보장 내용은 좋은데요. 보면은 납입보험료 42,136원에 15년 갱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5년 갱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보장은 갱신으로 현재는 보험료 저렴한 것처럼 맞춰놓고 이걸 또 100세 만기라고 해서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내는 돈의 70% 정도는 종신보험, 선지급형 GI 보험의 비중을 크게 잡으면서 리모델링이 됐다라는 거죠. 정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나보신 분이 이제 이미 리모델링을 한 차례 받았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뜩이나 이제 식구가 늘게 되면서 보험도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이 연령대가 지금 30이시고요. 지금 과거에 이제 따로 병원 이력은 없었고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따로 임신 중에는 뭔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이력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기간이 좀 뒤로 미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보험사에서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하기 참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1년도 한 1년 전쯤에 리모델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 받았던 보험료가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다 제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새로 하는 게 낫습니다.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이대로 계속 가시다가는 진짜 이래저래도 안 되는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실손 단독으로 전환하신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 된다. 자, A생명 실손의료비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새로 또 실손을 가입하게 되면 4세대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3세대 실손은 그대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 뒤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4세대 실손보다는 본인 부담금이 좀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가장 착한 실손 보험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 보험은 그대로 두고 앞에 있던 이 종신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그리고 갱신형 15년 갱신형 보장보험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요. 자, 비손해 종합보험으로 과감하게 비갱신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보험료도 적절하게 해가지고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요. 전부 비갱신인데 이 안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갱신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보장들은 전부 비갱신으로 들어가고요. 12만 3,880원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단독 실손까지 포함해서 보험료가 지금 14만 원이 안 돼요. 13만 원대로 총 보험료를 구성을 해봤고요. 암이랑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직 뭐 이제 암 진단비를 너무 과하게 가입을 할 연령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이제 건강검진 활성화가 되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완치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저는 지금 상황에 암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유사암 관련해가지고 유사암을 가입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구성을 해보니까 모손보사에 유사암 진단비가 30살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원래 이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일반암을 5천만 원을 가입을 하면은 유사암 진단비는 과거에 500만 원, 10분의 1, 많아봤자 10분의 2, 20%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지금은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한시적으로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유사암 진단비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 등등 구성해가지고 암 내 심장 가장 범위 넓은 걸로 최대로 구성을 좀 해봤고요. 상해 질병 수술비, 그리고 상해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해가지고 수술비도 복층으로 받을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앞에 이제 뭐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가 합산 수술까지 가면은 보장 3,000만 원까지 들어가 있었고, 여기 119대에서도 심질환 뇌질환 수술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암, 뇌질환, 심질환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보험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은 선지급형 종신보험 이거 나중에 연금 전환하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보장이 갱신밖에 없는데 내가 60세가 됐다라 그러면 아까 그 4만 원짜리 15년 갱신보험은요. 60세 되는 시점에 돼서 그것만 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여태까지 1년 낸 거 아쉽지만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20년 납 100세 만기 제대로 된 보장으로 해지 안 하고 연금 전환 다 필요 없고 100세까지 가면서 소멸되는 걸로 제대로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멀리 보는 나에게 맞는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손 의료비 보험 연령대가 어린데 내가 2세대 실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1세대 실손보다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잖아요. 지금 4세대 실손 너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2세대 실손 3년 갱신 재가입 주기 없는 거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너무 오르게 되면 50대 이상이 돼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2세대 실손은 그냥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내 보험이 나중에 환급도 되고 연금 전환도 된다. 자, 이런 다 되는 보험,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연금도 되는 다 되는 보험으로 설명을 들으셨으면 분명히 내가 가진 보험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신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는 만능 보험이 없기 때문에 건강과 또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궁금한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CI 보험 말이 많고 탈도 많았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가 됐을까요? 네, 오늘 CI 보험 상당히 주제로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앞에 그 전종윤 전문가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그냥 요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I 보험. 이것도 보험이라는 것도 좀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슈가 된 보험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종신보험으로서 그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나 수술비를 탑재를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든지 다 보장이 된다. 이런 말에 현혹이다가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종신보험으로서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받는 것도 중대한 질병일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그 처음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그 리모델링을 해드렸던 의뢰하셨던 분, 그 당시에는 그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져 있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께서 암에 걸리셔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거는 80% 선지급형이어서 4천만 원을 일부 받습니다. 선지급을.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냐? 아닙니다. 1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망보장 이외에 진단이나 수술비, 다른 그 기타 특약들 같은 경우는 보장 기간이 좀 짧아요. 뭐 종신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그 사망보험금에 그 연계가 돼 있는 진단금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거의 다 3년 갱신, 5년 갱신, 증권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통해서 일단은 같이 꼭 점검을 받으실 부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